아, 배터리 이제 끝났다. 2차 전지는 완전 망했다. 이런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맞아요. 전기차도 잘 안 팔린다 그러고 중국이 시장을 꽉 잡아서 이제는 가망이 없는 산업이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뉴스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배터리 산업의 속사정, 그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배터리 붐,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헤드라인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셨을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급감했다. 배터리 관련 주식은 폭락했다. 결국 중국이 다 먹는다더라. 세상 모든 미디어가 다 합창하듯이 배터리 산업은 이제 끝물이라고 외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뒤에 혹시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있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한 2년 동안 배터리에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당시 산업 구조 자체가 뭐랄까 개인이 이기기엔 너무 힘든 판이었거든요. 그 핵심에 바로 잘못된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예전에는요, 배터리 만드는데 꼭 필요한 리튬, 이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았어요. 재료는 비싸졌는데 판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였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요, 그 비싸던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무려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원가는 확 낮아졌는데 판매가는 그대로예요. 이제 수익 공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시면 아주 쉬운 김밥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김밥 한 줄 많은데 들어가는 쌀, 단무지, 햄, 이 재료값이 3만 원이었어요. 근데 김밥은 10,000원에 팔아야 해요. 이건 뭐 무조건 망하는 장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재료값이 3,000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김밥 값은 여전히 10,000원인데 말이죠. 이제 어때요? 한 줄 팔 때마다 엄청난 이익이 남는 구조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배터리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모두가 전기차 하면서 그 시장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실은 저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전쟁터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배터리 이야기는요, 전기차라는 무대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진짜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확 붙여버린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AI 붐입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ESS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요.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하마거든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끝장이에요. 둘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이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바로 그때 이 ESS가 남는 전기를 거대한 보조 배터리처럼 꽉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쫙 풀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 전력망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규모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세는 약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글로벌 ESS 시장, 특히 미국 ESS 시장 성장세는 이건 뭐 그냥 수직 상승, 폭발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전기차 시장의 부진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새로운 시장이 열렸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예 이 게임의 룰 자체를 싹 뜯어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지정학적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어렵게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있잖아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면 딱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국 시장에서는 저기 믿을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은 안 쓸란다. 대신 한국처럼 우리랑 친한 동맹국 제품만 쓸 거야. 이거죠. 사실상 중국한테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 편한테만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8.4%. 이게 뭐냐면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실제로 매기는 관세율이에요. 원래 가격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건데 이 정도면 뭐 가격 경쟁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ESS 시장,
이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미국이 강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딱 꺼내서 중국 선수들은 다 쫓아내고 그 텅 빈 자리에 자, 이제 한국 선수들 들어오세요 하고 선짓하는 거죠. 완벽하게 판이 새로 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판이 바뀌면서 전쟁은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한쪽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 기술로 맞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양쪽의 전략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은요, 토닉하고 싸고 많이 만드는 LFP 배터리를 무기로 한 인해 전술이에요. 물량으로 그냥 시장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K배터리 3사는요, 가격은 좀 더 나가더라도 성능,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한 고성능 NCM 배터리 기술을 앞세운 최정의 특수부대 전략을 쓰는 겁니다. 특히 IRA라는 절대방패가 쳐져 있는 북미 시장이 바로 우리 특수부대의 핵심 활동 무대가 되는 거고요. 이 미래 기술 전쟁, 이거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총성은 울렸어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삼성 SDI가 테슬라 때문에 유명해진 그 차세대 배터리 4680 양산을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서 2026년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7년에는 아예 불도 안 나고 성능은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꾸베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무섭게 쫓아오고는 있지만 현재 기술 개발 속도만 보면 우리가 확실히 한 발 앞서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전황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지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시면 매일 쏟아지는 헷갈리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터리 산업이라는 배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항구를 옮기는 중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라는 옛날 항구는 중국 배들로 너무 붐벼서 서로 피 터지게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 ESS라는 아주 멋진 신항구가 열린 겁니다. 심지어 이 항구는 미국이 나눠준 특별 입장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장도, 항해 규칙도, 싣고 가는 화물도 완전히 다 바뀐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뭐냐? 바로 구조적 지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뀌는 뉴스 헤드라인 같은 단기적인 소음이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의 큰 흐름, 정부의 정책 방향, 새로운 시장의 탄생처럼 이 산업의 10년, 20년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지도에 뭘 표시해야 하냐? 딱 3가지 핵심 신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바닥까지 떨어졌던 리튬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가? 이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가장 강력한 예고편입니다. 둘째, 이제 전기차 몇 대 팔렸나 이런 숫자보다 어느 기업이 데이터 센터나 도시 전력망에 들어가는 초대형 ESS 계약을 따냈나 이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마지막, 셋째,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산 제품을 막아주는 이 보호무역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방패만 튼튼하다면 이 게임의 판은 계속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쟁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다음 10년의 전쟁을 지배할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무기를 갖추고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